저 아빠야. 아빠가 오늘 이제 지금 수업하러 나가야 돼. 그리고 돌아오면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조리랑 책을 읽고 싶지만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다. 아빠가 지금부터 책을 읽어줄 테니까 소율이는 즐겁게 듣도록 해. 아니면은 같이 같은 책을 들고서 읽을 수도 있겠지. 오늘 읽을 책은 네가 아까 읽고 싶다고 했던 신기한 스쿨버스 눈, 귀, 코, 혀, 피부 속을 탐험하다 편이야. 우리 같이 읽어보자. 우리 반은 감각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의 동물은 감각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일들을 알게 되죠. 선생님은 우리한테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쓰라 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감각에 대한 노래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선생님과 부모님의 모임에서 부를 거예요. 세상에. 모임 전날인 오늘은 그 노래를 20번이나 연습했답니다. 보통 선생님과 노래 연습을 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어려웠죠. 프리츠 선생님 옷만 봐도 음정을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또 선생님 신발을 보면 가사까지 잊어버리죠. 게다가 선생님의 엉뚱한 행동을 보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야호! 수업이 끝났어요. 우리는 신나게 놀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왔죠. 프리츠 선생님도 나오셔서 차를 타고 가셨답니다. 바로 그때 새로 오신 와일드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모임에서 봅시다. 네? 오늘 밤이라고요? 프리츠 선생님은 내일로 알고 계세요. 큰일 났구나. 와일드 교감 선생님은 부산에서 오셨나봐. 선생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어. 하지만 때는 늦었죠. 프리츠 선생님께서 벌써 떠나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와일드 선생님께서 고물 스쿨버스 운전석에 앉으시더니 프리츠 선생님을 쫓아가셔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버스를 수도 없이 겪은 우리가 있잖아요. 와일드 선생님 혼자 버스를 운전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죠. 그분은 교감 선생님이시지 프리츠 선생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프리츠 선생님은 속도를 더 높이셨어요. 그러자 선생님 차에서 종이들이 버스 창문 쪽으로 날아왔어요. 아이고, 그건 감각에 대해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들이었죠. 우리가 선생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종이를 모두 잡는 사이 와일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오셨답니다. 다행히 프리츠 선생님의 차 뒤에는 차가 몇 대밖에 없었죠. 우리는 금방 선생님을 따라잡을 것 같았어요. 그때 와일드 선생님께서 계기반에 있는 녹색 단추에 손을 대시며 중얼거렸죠. 녹색은 가는 걸 뜻하지. 우리는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때는 또 늦었어요. 선생님께서 벌써 단추를 누르셨으니까요. Not again. 와일드 선생님은 이런 버스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버스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점점 계속 작아져서 결국 먼지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고물버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바로 앞에 가운데 까만 점이 있는 커다란 푸른 원이 보였죠. 그건 바로 경찰 아저씨의 눈이었어요. 우리는 바람에 날려 그 눈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경찰 아저씨는 눈물을 흘려 우리를 씻어내려고 했어요. 그렇지. 눈에 뭐 들어가면 눈물 나오지? 하지만 와일드 선생님은 이미 무지개 색깔을 띤 막대기를 보셨죠. 우리가 소리쳤어요. 막대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을 말릴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 막대기를 당기시자 고물버스는 홍채와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강막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깨끗한 액체를 지나고 푸른 홍채를 지나 동공 속으로 쏙. 이 순서 외울 수 있겠어? 안 외워도 돼.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 알면 돼. 와일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버스 운전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알고 있었나요? 아빠가 부산 출신은 아니라서 사투리를 잘하는 건 아니야. 와일드 선생님께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리치셨어요. 야, 난 교감이 아니라 스쿨버스 운전사가 돼야 했어. 우리는 깨끗한 수정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빛도 함께 들어갔답니다.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깨끗한 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망막은 눈 안쪽에 있는 세포층이랍니다. 왈 선생님께서 속력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망막으로 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선생님을 말릴 수 없었답니다. 그랬겠지. 프리츠 선생님 공책의 망막은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라는 별 세포가 다 있네. 특별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세포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 세포에 빛이 닿으면 그 빛은 신경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됩니다. 신경신호라는 말도 아직은 모를 텐데 어쨌든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빛이 닿으면 어디로 전달된다고? 뇌로 간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네. 팀이 말했어요. 이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는 빛 언어를 신경 언어로 바꾸는 거지. 하여간 팀은 똑똑해. 완다도 똑똑한데. 왈 선생님은 프리츠 선생님께 전할 말을 잊어버리셨어요. 선생님은 단지 버스를 운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우리요? 당연히 우리 관심은 프리츠 선생님을 찾는 거였죠. 기샤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선생님 공책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여기 망막에 대한 지도가 있어. 망막 가운데 있는 점이 황반이야. 우리가 어떤 물체를 똑바로 바라볼 때 사용한대. 우리는 또 망막에 있는 다른 점을 봤어요. 기샤가 그건 맹점이며 맹점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뭐 컷맹, 뭐 넷맹. 맹점은 눈 속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신경 다발이 시각신경이 되면 시각신경은 눈에서 뇌로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되게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눈에서 뇌로 시각신경이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갑자기 왈 선생님께서 씨 웃으시더니 버스를 시각신경 쪽으로 쏜살같이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뇌의 겉면인 대뇌피질로 갔어요. 랄프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프리츠 선생님을 놓치면 절대 안 돼. 경찰 아저씨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는 대뇌피질 쪽을 찾아보자. 말이 되나? 대뇌피질에 가면은 눈에 온 정보가 보인단 말이지. 우리 모두 버스에서 내려 흩어졌어요. 완다가 뇌 뒤쪽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기야 여기. 우리는 완다가 있는 뇌의 시각 중추로 달려갔어요. 중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충주에 살지. 신기하게도 우리는 경찰 아저씨가 지금 보는 걸 다 볼 수 있었죠. 프리츠 선생님은 옷가게에 계셨어요. 그렇구나. 선생님답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무늬가 있는 옷을 사고 계셨죠.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선생님께서 들으실 리가 있나요? 프리츠 선생님은 왈드 선생님께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또 우리들이 뇌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신답니다. 어떡하죠? 우리는 선생님께 이 위급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뭔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출발하려고 하셨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우리는 프리츠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버스에 올라타서 신경을 따라서 눈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눈꺼풀 위에 매달려 있다가 속눈썹을 따라 밖으로 슝.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눈에서 나온 거죠. 으악, 아래를 내려보니까 커다란 귀가 보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는 장난감 가게에 있는 아이의 귀 속으로 떨어졌어요. 휙휙 고물 스쿨 버스는 겉귀길 안쪽으로 쭉 미끄러져 겉귀길 안쪽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겉귀길 끝에서 우리는 얇고 탄력 있는 뭔가에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고막이에요. 고막 귀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막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야 귀청 떨어지겠다. 이게 뭐 부산 사투리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버스로 굴러떨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리는 고막을 떨리게 했어요. 우리는 고막을 따라 떨면서 가운데 귀로 들어갔어요. 물론 버스도 함께요. 가운데 귀에는 공기와 청소골 3개가 있었어요. 이 작은 뼈들이 음파를 전달한답니다. 그때 청소골이 한쪽 뼈에서 청소골인가 아무튼 한쪽 뼈에서 다른 쪽 뼈로 음파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음파를 따라갔고 버스도 우리 뒤를 쫓아왔죠.
우리는 달걀 모양의 구멍에 다 달았어요. 책 보면 나와 소율아. 책 읽으면서 보고 있지? 그건 난원창이었죠. 난원창 맨 위에 마지막 청소골인 등자뼈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다. 도로티 앤이 선생님 공책을 읽었어요. 난원창은 가운데 귀와 속귀를 나눠줘요. 완다가 소리쳤어요. 속귀야, 우리가 왔다. 우리가 왔다. 우리든 좋든 싫든 속귀까지 나왔습니다. 왔답니다. 나온 게 아니 들어간 거지. 미안해. 지금까지 우리는 귀가 음파를 전달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속귀에서 그 음파를 받는 부분인 달팽이관을 보았답니다. 우리는 달팽이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속으로 헤엄을 쳤어요. 거기에서 겉면에 아주 가는 털이 나 있는 청각 세포들을 보았습니다. 프리츠 선생님 공책에 음파가 달팽이관 속의 액체, 프리츠 선생님 말씀이지. 음파가 달팽이관 속의 액체를 움직이면 청각 세포에 나 있는 털이 떨립니다. 그러면 청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 그 떨림을 신경 신호로 바꿉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린 다시 신경 신호를 쫓아 청각 신경으로 갔어요. 이번은 대뇌피질에서 청각 중추 쪽, 충주가 아니라 중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치가 듣는 것을 몽땅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 반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고요? 프리츠 선생님께서 오늘 할 일에 대해 읽고 계시지 뭐예요. 오늘 할 일이면 노래도 있었는데 넘어가고 지금 뭐 아빠도 결혼했으니까 뭔 소리야?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호! 그건 프리츠 선생님의 구두 소리였어요. 선생님께서 걸어가시는 거라고요. 선생님을 따라가야만 해요. 야, 이 책 되게 길다. 너 아직 안 잤니? 계속 읽어줄게. 우리는 재빨리 버스를 타서 뇌에서 청각신경으로 나와 귀를 통과해서 겉귀길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순식간이었죠. 으아! 우리는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내릴 만한 부드러운 귀가 없었어요. 버스가 딱딱한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직전 어째 이런 일이 친절한 개가 길거리에서 킁킁거리다가 글쎄 버스를 들이마신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는 코로 들어갔겠네? 처음엔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달았죠. 글쎄 우리가 개 코 속에 있는 거야. 세상에. 개들은 냄새로 많은 정보를 알아냅니다. 우리는 개 코 속에서 뼈에 난 구멍들을 보았죠. 모두 냄새 맡는 기관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프리츠 선생님 공책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개가 숨을 들이쉴 때, 프리츠 선생님 거지. 공기가 함께 냄새 분자들을 들이킵니다. 그러면 그 분자들은 코 속에 있는 후각 세포를 자극하고 그 세포들은 개의 뇌에 있는 후각 중추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와일 선생님께서 뇌의 후각 중추로 차를 몰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개가 맡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고프겠다. 꼬르륵. 우리는 피자 가게 가까이에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와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일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배고프죠? 나가서 피자를 먹어요. 야호! 우리는 모두 대찬성이었어요. 버스는 뇌에서 나와 다시 코로 갔답니다. 바로 그때 개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버스는 밖으로 슝. 우리는 버스 창문 밖으로 탁자에 앉아 계신 프리츠 선생님 보았어요. 풍덩. 버스는 선생님의 물잔에 그대로 빠졌답니다. 고물 버스가 오랜만에 세차를 했네요. 할 때도 됐죠 뭐. 그때 종업원이 물잔을 엎질러 버스는 선생님께서 먹으려는 피자 위로 떨어졌어요. 어떡해. 와일 선생님께서 빠져나가려고 애쓰셨지만 치즈가 너무 많아서 소용없었답니다. 버스가 헛바퀴를 굴리는 동안 으악! 프리츠 선생님께서 피자를 꿀꺽.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요.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와일 선생님께서 힘껏 가속 페달을 밟으셨어요. 그러자 버스는 치즈에서 빠져나와 프리츠 선생님 혀로 들어갔답니다. 혀는 수많은 돌기들로 이건 거울 봐도 알 수 있지? 뒤덮여 있었어요. 돌기들 사이에는 깊은 홈이 있어요. 홈 아래로 내려다보니 침이 음식 알갱이를 미뢰 속으로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미뢰는 또 뭐시오? 그리고 침이 우리도 아래로 쓸어내렸죠. 우리는 프리츠 선생님께서 그만 씹을 때까지 홈 사이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렇죠. 홈이라는 거는 아래로 파져 있는 거니까. 하지만 와일드 선생님은 스쿨버스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선생님께서 시동을 거시더니 미래 쪽으로 핵 좌회전을 하셨죠. 미래 속에 있는 미각세포들이 맛을 신경세포로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미각신경을 따라 프리츠 선생님 뇌 속으로 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미각 중추에 도착하자 우리 모두는 버스에서 내렸답니다. 야호! 이제 우리는 맛있는 피자 맛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맛만 보는 거니까 배는 안 부르겠네. 프리츠 선생님께서 드시는 걸 같이 맛보게 됐다니까요. 퇴퇴! 피자가 이렇게 맛이 없었다니. 그 피자는 온통 엔초비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런 엔초비는 뭐 멸치 같은 거지. 우리는 너무나 역겨워서 달리기 시작했죠. 뇌의 미각 중추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행히 와일드 선생님께서 버스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답니다. 버스는 미각 중추를 빠져나와 촉각 중추로 손으로 갔어요. 촉각 중추는 손에서 느끼는 감각을 느끼는 곳이죠. 물론 손에만 있는 건 아니지. 우리 몸 전체에 있죠. 버스에서 내리자 우리는 프리츠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뜨겁거나 차가운 거 또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거. Caterpillar, my friend. 부드러운 것, 그 어떤 것을 만지셔도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와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경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다시 고물버스를 타고 프리츠 선생님 뇌에서 빠져나가는 신경을 따라갔습니다. 그 신경 끝에는 선생님 촉각세포들이 있었어요. 와일 선생님께서 피부에 땀구멍으로 운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위를 보니 프리츠 선생님께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약간 카터필러를 쓰다듬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공중으로 붕. 글쎄 와일 선생님께서 너무 신나서 속도를 많이 내신 거예요. 우리는 프리츠 선생님 손에서 나와 고양이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필요한 달팽이관을 지나 속이 빈 관에 empty 도착했어요. 그 관들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하답니다. 갑자기 우리는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너무 놀라서 죽음을 힘을 다해 귀 속에 매달렸죠. 조금 있다가 우리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리츠 선생님께서 소리치셨어요.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를 매세요. 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프리츠 선생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자 우리는 귀에서 밖으로 뛰어나와 프리츠 선생님의 차 뒤에 내려앉았어요. 차가 점점 처음 크기로 커지자 와일 선생님께서 경적을 울리셨답니다. 빵빵. 프리츠 선생님께서 차를 길가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선생님께 모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도요. 노래 부르기로 했지? 우리 모두는 곧 학교로 돌아왔죠. 다행히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피자 파티를 하는 시간에 때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리츠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셨어요. 하긴 프리츠 선생님께서 상을 받아 마땅하죠. 왜냐고요? 학교에서 가장 엉뚱하고 놀라운 선생님이니까요. 이건 일종의 부록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읽어야 노래네. 이 책에서 무엇이 틀렸을까? 아주 많아요. 한번 봐요. 이 노래를 부르면 랩으로 해야 되나?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은 모르지만 버스는 결코 작아질 수 없죠.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내 속을 여행할 수 없어요. 귀 속으로 여행을 못하죠. 눈 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순 없어요. 프리츠 선생님의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죠. 고양이의 귀요 절대 안 되죠. 선생님 혀의 미러 사이에도 절대로 숨을 수도 없답니다. 뇌 속으로 아이들이 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들이 자기 발로 선생님 경찰관 개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엉터리 책에서 맞는 것도 있나요? 물론 있답니다. 과학적인 사실들은 모두 진짜예요. 자, 다 함께 소리쳐요. 와우. 자, 다 읽었어요? 소율아, 그러면 오늘도 좋은 꿈 꾸면서 잘 자요. 안녕.